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16세기) 모든 화려한 문화가 가장 발달한 프랑스. 그중 도시였던 파리는 17세기가 되면서 과학과 문학의 총집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화려한 도시의 가장 부유층에 속했던 잔느 기용 부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이 권력이었던 프랑스의 종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부귀 영화를 뒤로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살아간 여인 잔느 귀용은 훗날 영국의 웨일즈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웨일즈 부흥 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 평양 대부흥까지 오게 됐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반하는 행위라며 권력에 대항한다며 이단이라는 혐의를 받고 혹독하게 박해를 당한 잔느 귀용 부인은 인생의 대부분을 핍박받으며 악명 높은 바스티유 감옥에서 생을 보냈는데요. 그녀가 고통 중에 쓴 글이 있어서 낭독해드립니다. 오직 고통을 통해서만 안다네. 인생의 진정한 의미. 영혼의 시련만이 보여준다네. 우리 사랑의 진실과 순수함을. 의심으로 사랑을 내가 버린다면 그것은 수치 또한 철저한 비참함일세. 그러므로 참된 갈망으로 받는다오. 나의 구세주, 내게 지워주신 십자가. 멍에도 시련도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견딜 수 없네. 내가 짊어지고 겪는 순환, 그분의 거룩한 뜻이기에 나의 슬픔을 선포하려네. 그분 이름에 합당한 사랑을.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길 갈망하며 믿음을 지킨 잔느 귀용의 부인의 글이 심금을 울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북녘 땅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잔느 귀용의 믿음과 같은 북녘 동포 여러분이 생각이 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내고 계시는 북녘 동포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날씨 전해드리며 RBS 시작합니다.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과 모레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글피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과 모레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과 모레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5에서 3.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먼바다는 글피 오후에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한국은 7월에 참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된 날, 7월 17일 제헌절인데요. 제헌절은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3년 전 이맘때 CDNK라는 방송에서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께 제헌절에 대해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RBS에서 한 번 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설 수 있었던 제헌절에 대하여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볼게요. 7월은 참 의미가 있는 달인데요.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제헌국회가 세워지고 헌법이 제정된 제헌절이 있는 달입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입니다. 조선 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 7월 12일 그리고 공포 7월 17일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의 국기를 개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으며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산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총 10장 113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부칙으로 6조항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기초를 두고 국가로 성립되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긴 조항 중에서 5조항까지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1.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1.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으로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 총선에 의해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로 당시 의장의 이승만, 부의장의 신익희, 김동원이 선출됐고 제헌국회의원의 명단은 총 209명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을 제정했으므로 제헌국회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장이자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이 한국이 되는 초석을 세운 인물입니다. 특히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의 생명을 도외시하며 자신들의 권력만 부강하게 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배격하고 공산주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절대 공존할 수 없음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 직후 폐허 상태로 심각한 가난에 처해있을 때였고 그때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평등하게 공평하게 먹을 것을 나눠준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한국인의 80% 이상이요 공산사회주의 체제를 따르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과 정확한 통찰력과 해안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길을 택합니다. 모든 국민이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개인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자유시장경제, 6.25 전쟁 때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워온 미국과의 한미동맹,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지혜인 말씀으로 다스리는 기독교 입국론을 원칙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우리 북녘동포들에게도 실현되도록 대한민국을 건국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의 건국 기념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기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신탁 통치와 분단의 책임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1945년 10월에 귀국한 이후에 강대국들의 간섭이 없는 독립된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를 조직하여 국민운동을 일으키고 자주 독립의지를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대 연합국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통해 미, 영, 소, 중 4개국이 5년에 걸쳐 신탁 통치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삼상회의 이후 신탁 통치 계획이 알려지자 이승만 박사는 김구등과 함께 곧바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런 반탁의 열기로 1946년 1월 1일 서울 거리는 온통 신탁 통치 반대를 외치는 시위 행렬로 가득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처음에는 신탁 통치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조선공산당 당수인 박헌영이 비밀리에 북한에 가서 소련군의 지령을 받고 온 다음부터는 좌익들이 신탁 통치에 찬성합니다.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46년 1월 3일 신탁 통치 반대를 위한 서울 시민대회를 개최하려 했다가 갑자기 찬탁의 입장으로 돌아서 삼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결의를 합니다. 친북 좌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분단의 원흉이라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신탁 통치 결정을 반대하다가 소련군의 지시에 따라 찬탁으로 변심하여 좌우진영의 극심한 대립을 초래한 것은 물론이고 해방된 지 얼마 안 되어 소련군의 지시에 따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단독 정부기관을 만들고 조선인민군을 창설하는 등 단독 정부를 먼저 추진하는 것은 좌익들입니다. 또한 통일정부 수립의 결정적 계기였던 1948년 1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남북한 총선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북한에 입국하려 하자 이것을 막아 결국 통일정부 수립을 막은 것도 소련과 좌익들입니다. 좌파들은 해방전국에서 민족 우파 진영을 공격하고 소련군의 지시에 따라 꼭두각시 역할을 하며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 만행을 숨기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을 분단의 원흉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건국기념사에는 공산주의자들의 방해와 위협을 뚫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의 기쁨이 잘 담겨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민권, 개인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외국 귀빈 제시와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의 거행하는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동양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 이 40여 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투쟁하여 온 결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내 평생에 제일 긴중한 시기입니다.
첫째는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혹은 독재 제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아갈 길이 없는 줄 생각하며 또 혹은 공산분자의 파괴적 운동에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관찰로 독재권이 아니면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으나 이것은 우리가 다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하에 사소한 장애로 인연해서 영구한 복리를 줄 민주주의의 방침을 무효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결코 허락치 않을 것입니다. 독재주의가 자유와 진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역사에 증명된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디기도 하는 것이지만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제도는 세계 우방들이 다 믿는 바요. 우리 친구들이 전제 정치와 싸웠고 또 싸우는 중입니다. 세계의 안목이 우리를 들여다보며 역사의 거울을 채용하기로 30년 전부터 결정하고 실행하여 온 것을 또 간단없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제도로 성립된 정부만이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둘째로 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 년 동안을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이 절대로 쌓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쌓아온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은 유례로 저의 나라의 전제 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속으로 민주제도를 배워 우리끼리 진행하는 사회나 정치상 모든 일에는 서양 민주국에서는 방식을 모범하여 자례로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습관을 은근히 발전하여 왔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실로 뿌리가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공화주의가 30년 동안의 뿌리를 깊이 박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므로 굳게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숭이하며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서로 이해하며 협의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 시민은 누구나 다 일제로 투표할 권리와 참정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탈북한 쿠바 공사였던 리 일규 씨는 북한의 주민들의 희망마저 사실상 무참히 뺏어버린 김정은 정권을 규탄합니다. 자신은 올 수 있었지만 수많은 주민들은 그렇게 올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어려운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통일은 김정은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맞추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세요. 물리적인 어떠함을 다 빼앗을지라도 우리가 가지는 희망만큼은 우리가 놓지 않으면 빼앗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유의 바람은 곧 북녘 땅으로 불어갈 것입니다. 이 소식을 많이 전해주세요. 북녘동포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